출퇴근길에 늘 지나치는 공사 현장, 거기서 움직이는 장비들 이름, 여러분은 몇 개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대부분은 포크레인이나 트럭 같은 몇 가지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장비들이 전부 제각각이고 하는 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들이 각자 맡은 일을 정확히 나눠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구분조차 못한 채 지나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장비들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출근길 도로도 수도관 하나 제대로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을 떠받치는 기반을 만드는 게 결국 이런 기계들인데 정작 우리는 이름조차 모르고 지나쳐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주요 장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땅을 파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올려도 기초가 약하면 결국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게 토공사 장비들이고 그 중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굴착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장비가 바로 이건데 사실 포크레인은 특정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굴착기, 영어로는 엑스카베이터라고 부르죠. 굴착기가 현장의 핵심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 수십 명이 하루 종일 삽질해야 할 양을 이 장비 하나가 순식간에 퍼올리거든요. 그런데 굴착만 하는 장비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고 브레이커를 달면 콘크리트를 깨고 집게를 달면 폐자재를 정리합니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가장 쓰임새 많은 맞는 장비인 거죠. 굴착기 다음으로 자주 보이는 장비가 스키드 스티어 로더입니다. 생긴 건 작고 귀여운데 하는 일은 꽤 거칩니다. 버킷을 달면 흙을 퍼 나르고 포크를 달면 자재를 옮기고 작업 장비를 바꾸면 제초나 청소 같은 일도 해냅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제자리에서 방향 전환이 가능해 대형 장비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죠. 흙을 퍼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겨야 할 때는 휠 로더를 씁니다. 앞에 커다란 버킷이 달려있고 바퀴로 움직이는 장비인데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 가운데가 꺾이는 관절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에서 자재를 이리저리 옮기는데 딱 좋죠. 다만 먼 거리를 이동시키기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먼 거리 운반은 덤프트럭이 담당합니다. 뒤에 큰 적재함이 달려있고 유압 실린더로 적재함을 들어 올려 한 번에 쏟아내는 구조입니다. 도로 위를 달려야 하다 보니 무게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보조축을 내려 타이어 수를 늘리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포장 험지에서는 굴절식 덤프트럭을 쓰는데 이 장비는 중간이 꺾이는 구조라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현장에서 흙을 대량으로 옮겨야 할 때는 스크레이퍼가 등장합니다. 방식이 좀 특이한데 땅바닥을 긁어 흙을 바로 적재함에 담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유압으로 밀어내듯 배출합니다. 덤프트럭처럼 따로 싣고 내리는 과정이 크게 필요 없어서 고속도로 공사나 댐 같은 대형 토목 현장에서 특히 효율이 좋습니다. 백호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앞에는 로더용 버킷이 달려있고 뒤에는 굴착기 팔이 달린 복합 장비입니다. 소규모 현장에서 굴착기랑 로더를 따로 부르기 애매할 때 이거 하나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죠. 불도저는 넓은 블레이드로 흙을 밀어 평탄하게 만드는 장비입니다. 무한 궤도를 쓰기 때문에 진흙탕이나 험지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꾸준히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파이프나 전선관을 묻을 때는 트렌처가 들어갑니다. 길고 좁은 도랑을 파는 전문 장비인데 방식이 마치 거대한 체인톱 같습니다. 회전하는 체인이 땅을 파내려가니까 사람이 삽으로 파면 며칠 걸릴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제 도로 공사 장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로가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도시와 마을을 전부 연결하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특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중 대표가 그레이더입니다. 차체 아래에 긴 칼날이 달려있는 장비인데 휠베이스가 유난히 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정밀하게 깎아 수평을 맞추려면 기준점이 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포장 전에 노반을 다듬는 작업에서는 사실상 필수로 투입되는 장비입니다.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다져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롤러 다짐기인데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매끈한 드럼 롤러는 일반 흙이나 아스팔트에 쓰고 돌기가 튀어나온 양발 롤러는 점토처럼 찰흙 성분이 많은 흙을 다지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고무 타이어가 여러 개 달린 타이어 롤러는 표면을 더 촘촘하게 밀착시키는 데 좋고 진동 기능이 있는 롤러는 흙 입자 사이 공기를 빼서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 장비는 아스팔트 페이버입니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앞쪽에서 받아서 뒤쪽 스크리드가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는 방식입니다. 줄을 따라가는 센서 같은 장치가 달려 있어서 설계 높이에 맞춰 정밀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크리트 도로는 슬리폼 페이버로 까는데 이건 거푸집 없이 콘크리트를 연속으로 타설하면서 형태를 잡아주는 장비입니다. 이 방식으로 도로는 물론이고
연석이나 중앙 분리대 같은 구조물도 쭉 뽑아내듯 만들 수 있죠. 그럼 도로가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매번 위에 더 씌우기만 하면 도로 높이가 계속 올라가니까 기존 포장층을 먼저 갈아내야 합니다. 이때 쓰는 장비가 아스팔트 밀링 머신입니다. 회전하는 드럼에 날이 달려 있어서 표면을 깎아내고 잘려 나온 재료는 컨베이어로 덤프트럭에 바로 실어줍니다. 이렇게 갈아낸 아스팔트는 재활용도 가능하죠. 도로 포장 현장에서는 재미있는 장면도 볼 수 있는데 여러 장비가 기차처럼 줄지어 움직이는 페이빙 트레인입니다. 맨 앞에 덤프트럭이 뜨거운 아스팔트를 공급하면 페이버가 그걸 받아서 깔고 뒤따라오는 롤러들이 순서대로 다져서 마무리하는 방식이죠. 공사 현장에는 바퀴 달린 장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트레일러에 실려 들어오거나 아예 트레일러 자체가 장비인 경우도 많죠. 야간 작업이나 지하 공사에서는 조명 타워가 필수고 차감기나 샌드블라스터 같은 공합 공구를 쓰려면 에어 컴프레서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현장이라면 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직접 공급하죠.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비들, 크레인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레이어는 이름 그대로 대형 파이프를 다루는 장비인데 무거운 콘크리트 관이나 강관을 트렌치 안에 정확히 내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텔레핸들러는 지게차처럼 보이지만 붐이 망원경처럼 길게 뻗어나가서 높은 곳이나 먼 곳에도 자재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할 때는 붐 리프트나 시저 리프트가 투입됩니다. 작업자가 바구니 안에서 직접 조종하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방식인데 사다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작업 위치도 더 정밀하게 잡을 수 있죠. 전봇대 작업에서 자주 보이는 버킷 트럭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더 큰 스케일의 크레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터레인 크레인은 고속도로를 직접 달려 현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대형 크레인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큰 조립 없이 바로 투입할 수 있어서 기동성이 좋죠. 반면 현장이 험하거나 비포장 구간이 많다면 험지형인 러프터레인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타이어와 강한 하부 구조 덕분에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거든요. 크롤러 크레인은 무한 궤도로 움직이는 크레인인데 현장에 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을 가장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축에 속합니다. 대신 이동 속도가 느리고 보통은 분해해서 운반해야 하죠. 붐 길이와 카운터 웨이트를 현장 상황에 맞게 조합해 세팅하고 해체 현장에서는 레킹볼을 달아 철거 작업에 쓰기도 합니다. 타워 크레인은 아예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고정해서 쓰는 크레인입니다. 높이가 수십 층까지 올라가고 크레인 분도 길게 뻗을 수 있어서 대형 건축 현장에선 사실상 필수죠. 규모가 워낙 커서 이걸 세우는데 또 다른 크레인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런칭 겐트리는 교량 공사에 쓰는 특수 장비인데 다리 위를 이동하면서 미리 제작된 교각 세그먼트를 들어 올려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기초 공사 장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건물은 반드시 단단한 지반이나 안반 위에 세워야 하는데 지반이 약하면 하중을 깊은 곳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이때 쓰는 게 파일 드릴 리그입니다. 수십 미터 깊이까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철근 케이지를 넣은 뒤 콘크리트를 채워 현장 타설 말뚝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반대로 말뚝을 뚫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박아서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장비가 파일 드라이버입니다. 해머로 반복해서 내리쳐 목재, 강재, 콘크리트 말뚝을 집안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둥둥 울리는 타격 소리가 들린다면 대부분 이 장비가 작업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콘크리트 관련 장비는 종류가 또 많습니다. 믹서 트럭은 우리가 흔히 레미콘이라고 부르는 차량인데 드럼이 계속 회전하면서 재료가 굳지 않게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드럼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트럭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콘크리트를 부어야 할 때는 콘크리트 펌프를 씁니다. 긴 붐이 하늘 높이 뻗어 필요한 위치까지 라인을 뽑아주고 그 끝에서 콘크리트를 정확히 타설하죠. 콘크리트는 물보다 훨씬 무겁고 점성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펌프 압력이 대기압의 100배를 넘기도 합니다. 대형 현장에서는 아예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이때 설치하는 게 이동식 배칭 플랜트입니다. 믹서 트럭으로 계속 실어 나르기엔 물량이 너무 많을 때 훨씬 효율적이죠. 휘니샤라고 부르는 라이드온 트로엘은 콘크리트 바닥을 매끈하게 마감할 때 쓰는 장비인데 작업자가 올라타서 회전 날개로 표면을 고르게 다듬습니다. 경사면이나 수직면처럼 거푸집을 대기 어려운 곳에는 숏크리트 장비가 투입됩니다. 압축 공기로 콘크리트를 분사해 표면에 붙이는 방식인데 터널 내벽을 보강하거나 안반 비탈면을 안정화할 때 많이 쓰죠.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장 시공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건물이 들어선 지역에서 새 배관을 깔아야 하는데
도로를 통째로 파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게 수평 방향 드릴링 머신입니다.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서 진행 방향을 조종할 수 있어서 기존 구조물 아래로 관을 통과시키는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특수한 장비들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일 레일링 장비는 경사진 사면에 구멍을 뚫고 보강재를 넣어 땅이 무너지는 걸 막는 장비입니다. 그라우트 플랜트는 시멘트 혼합물을 만들어 고압으로 집안의 빈틈에 주입하는데 집안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누수를 막을 때 쓰죠. PVD 타설기는 점토 집안에 수직 배수재를 꽂아 물 빠짐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점토는 원래 배수가 너무 느려서 치마가 끝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장비로 배수를 촉진하면 치마가 빨리 진행돼 공사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기존 파이프를 굳이 파지 않고 안쪽에서 보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폭시가 스며든 라이너를 공기압으로 기존 관 내부에 밀어 넣으면 관 안쪽에 새 파이프가 한 겹 더 생기는 원리죠. 그리고 터널 천공기, TBM은 지상에서 보기 어려운 장비인데 거대한 원형 헤드가 회전하며 안반을 깎아내는 동시에 세그먼트를 설치해 터널 벽을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기계입니다. 건설 장비의 세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산, 석유, 시추, 철도 같은 분야에도 각자 전문 장비들이 따로 있고 제조사들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기계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장비들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일상의 기반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는 이제 그 장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직접 관찰하고 지금 저건 무슨 작업이지 하고 추측해보는 것, 그게 건설 현장 구경의 또 다른 재미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